38페이지에 핵심사 취득세, 취득시랑 나오죠. 취득세 동그라미, 취득시기 동그라미. 근데 이런 걸 왜 공부해야 되는가? 옆에다가 44페이지 적어놓으시고 44페이지 잠깐 다녀올까요? (44페이지) 맨 위에 보시니까 핵심 8 취득세 부가징수라고 되어 있죠. 자, 표에 보시면 아까 그 취득세 세금 계산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취득한 사람 본인이 하는 거죠. 우리 법에서는 그 밑에 취득을 했더라. 취득한 날부터 6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취득세 세금 계산 누가 하는가? 취득한 사람이. 언제까지인가?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자, 우리 60일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죠. 뭐 부족하면 발가락하고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부터 60일 따질까? 이런 얘기 나와야 되겠죠. 그때 취득일의 동그라미. 그 취득한 날을 뭐라 부르는가? 취득시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취득세는 취득한 사람 본인이 계산하는 거야. 언제까지인가? 취득한 날부터 60일까지. 그때까지 안 하면 가산세라는 걸 부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가? 그날을 뭐라 부르는가? 취득시기. 취득시기. 다시 38페이지로 원위치. 38페이지의 핵심사 취득세 취득시기죠. 그리고 별표 3개 쳐놓으시고 희한하게 최근 들어서 많이 출제합니다. 이 파트를. 문제 푸는 요리형 필기해 볼까요? 무슨 취득인가 확인하자. 취득세 취득시기 문제 푸는 요리형 무슨 취득인가? 무슨 취득인가? 또 필기하시면서 세상에 뭐 밥 먹는 메뉴도 아닌데 또 무슨 취득이 있을까? 자, 아까 취득의 구분 별표 3개 친 거 기억나십니까? 다녀와야 되겠죠? 34페이지에 2번 취득의 구분 별표 3개 쳐놨었죠. 그래서 표에 보니까 사실상의 취득이 있고 취득 의제가 있었어. 사실상의 취득에는 원시 취득, 승계 취득, 그리고 그 밑에 취득 의제. 그러면 취득이라는 것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득 시기도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 38페이지에 오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제가 1번부터 6번까지 적어놨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넘칩니다. 그래서 1번에 유상승계 거기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유상승계가 뭐죠?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어. 쭉 내려가서 2번에 무상승계 동그라미. 무상승계 대표에는 상속이 있고 증여가 있겠죠? 3번에 자가건축물의 취득, 신축의 동그라미. 신축은 아까 원시 취득이었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4번에 토지의 지목 변경 옆에 적어놨습니다. 나 임야 가지고 있다가 산을 깎아서 뭘로 바꿨는가? 대지로. 토지의 지목 변경이라는 단어 쓰는 것이고 5번은 연부 취득. 조금 더 설명드릴 겁니다. 2년 이상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또 6번에 매립 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합니다. 자, 지금 공유 수면을 매립 간척해서 내 명의로 최초로 갖게 됐습니다. 어디에 속했는가? 원시 취득의 동그라미. 이거 연결이 됩니다. 취득 구분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취득 시기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 그 중에 우리 시험은 1번에서 6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출제하고 있다. 자, 그 중에 1번 유상승계 취득 같이 볼까요? A가 토지를 B한테 5억 받고 팝니다. 우리 양도세 공부할 때 이미 했었지만 부동산을 거래하더라 그러면 당사자 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고 등기하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러면 B의 입장에서 취득 시기는 등기한 날이다, 잔금 지급한 날이다. 우리 세법에서는 등기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잔금 지급했더라 그러면 사실관계 다 끝난 거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B의 입장에서 취득한 날 언제인가? 잔금 치른 날. 여기까지 이해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보니까 둘 간에 이런 날이 나옵니다.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이건 무엇인가? 둘 간에 계약서 작성해 있겠죠. 그 계약서에 적힌 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잔금 지급한 것은 실제로 잔금 치른 날. 그럼 확인해 볼까요? A와 B가 땅을 팔면서 계약서에다는 4월 30날 잔금 치르겠다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B가 A한테 얘기합니다. 나 하루만 늦춰달라고.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그래서 실제로 잔금 치른 날은 5월 1일이었다고 볼까요? 물론 이 두 날이 똑같을 수 있지만 이렇게 다른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B의 입장에서 이제 취득 따지는 건데 취득 시기는 4월 30일일까? 5월 1일일까? 5월 1일? 4월 30일? 5월 1일? 4월 30일? 이러면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법에서는 이런 애매할 때 법을 정해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위에다가 형광펜 칠하시고 믿을 만한 존재 국수 공판장일 때는 언제가 되는가? 사실상 잔금 지급이 됩니다. 그럼 몇 월 며칠? 5월 1일. 그런데 국수공판장 이외이자 개인간이 대표인데 언제 되는가? 계약서에 적힌 잔금 지급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언제 되는가? 4월 30일이다. 틀 꼭 잡으시는 겁니다. 시험장 갔다 취득세 취득식이 언제인가? 1번에 유상승계 취득이 나왔더라. 제일 먼저 뭐 확인해라? 국수 공판장이냐 아니냐. 국수 공판장은 실제로 잔금 치른 날 사실상 잔금 처리 되고 국수 공판장 이외자일 때는 계약서에 적힌 잔금 지급일. 그럼 여기서 국수 공판장이 무엇일까? 한 장 넘겨서 39페이지. 칸이 부족해서 다음 페이지 넘겼습니다. 39페이지 박스 밑에 보시면 1번에 특례라고 되어 있죠. 특례, 사실상 취득가격, 옆에 뭐라고 되어 있죠? 국수, 공판장 검증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의 취득입니다. 국가의 국자 동그라미. 지금 내가 땅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땅을 샀죠? 국가로부터. 2번은 외으로부터 수입에 한 취득, 수입의 숫자 동그라미. 3번은 공매, 가로 속에 경매 포함이죠. 공짜의 동그라미. 4번은 판결문, 판자의 동그라미고 법인장부, 장자의 동그라미. 일단 여기까지. 해서 앞 글자 연결해 보니까 국, 수, 공, 판, 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요건 발음해야 됩니다. 믿을 만한 존재. 국, 수, 공, 판, 장. 언제가 취득한 날인가? 실제로 잔금 치른 날. 그러면서 국이 뭐라고요? 내가 이번에 땅을 샀어. 누구로부터 취득했는가?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돈 주고 샀어. 수는 외국에서 수입했어. 물론 토지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땅을 갖고 오겠습니까? 땅 말고 다른 것들. 그건 뭐라고요? 내가 공매나 경매 입찰에서 낙찰 받았어. 판은 판결문, 장은 법인장부. 그런 요건 충족했을 때는 믿을만 존재에서 언제가 되는가? 사실상 잔금 지급한다. 확인되시죠? 그래서 제가 세법 강의할 때 앞글자 따는 거 이거 있습니다. 국수, 공판장. 그때 또 어떤 분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앞에서 땄잖냐고. 이배사 근연기. 그건 딴 게 아니고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다. 종합소득 이배사 근연기. 국이 뭐라고요? 국가로부터 샀어. 수는 수입했어. 공은 공매, 경매로 낙찰받았어. 판은 판결문, 장은 법인장부. 이게 아니더라 개인간일 때는 계약서에 적힌 잔금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양도세에서 공부했던 거
이런 얘기 있었죠. 보통은 잔금을 치르고 등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잔금 치르기 전에 4월 25일 날 등기가 먼저 넘어간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일반적인 결례는 잔금 치르고 등기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잔금 치르기 전에 등기하는 경우도 있었죠. 어떤 경우였었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보통 잔금 치르는 날 파는 사람은 뭘 갖고 오죠? 잔금 치르는 날 파는 사람은 땅을 갖고 와야죠. 근데 그 땅을 트럭에다 싣고 올 수 없으니까 땅 문서 갖고 온다. 사는 사람은 잔금 치르는 날 돈 갖고 오죠. 두 개 교환해서 이 사람한테 받은 땅 문서, 등기 권리증을 첨부해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케이스 봤더니 잔금 치기 전에 등기가 넘어갔대. 그러면 파는 사람은 잔금 받기 전에 뭘 준 거다? 등기 권리증을 먼저 줬으니까 이 사람이 가서 등기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같은 경우 잔금 받기 전에 등기 권리증 주실 겁니까? 그런데 우리 세법에서는 검토해 보니까 매매대금이 5억이었는데 계약금 2억이고 중도금 2억 9천, 잔금 1,0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았죠?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잔금 1,000만 원 며칠 뒤에 주겠다. 내가 급하다 보니까 먼저 등기 넘겨달라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파는 사람은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받았으니까 충분히 넘겨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세법 문제 풀 때 원칙은 잔금 치는 날이다. 그런데 그 전에 등기가 앞서면 이 날이 취득한 날이 된다. 의미는 뭐라고요?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주고받았다. 꼭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세 때 제대로 해놓으니까 취세는 가볍죠? 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1번의 유상승계 취득, 박스 밑에 1번 국수공판장은 사실상 잔금 증일이고 2번 이외이자 개인간이 되겠죠? 계약서에 적힌 잔금 증일인데 가로 속에 계약서에 봤더니 잔금 증일이 안 적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취득한 날로 봅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의 별표. 예외적으로 등기 등록이 앞서더라 그러면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언제 되는가? 등기 등록일이 앞서는 겁니다. 이것도 잘 출제합니다. 자, 그 밑에 2번 무상승계 취득. 우리 아까 보고 왔었네요. 무상승계 대표 1번은 상속.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상속받는 사람, 상속인, 절차 돌아가신 날 2억짜리였었죠. 등기를 나중에 합니다. 등기할 당시 땅 가격이 3억 올랐다. 나중에 이것을 5억에 판다고 볼까요? 상속세 납세 의무자, 상속인. 또 무슨 세금 낸다고요? 취득세. 취득세 계산할 때 2억이 보이셔야 되겠죠. 2억 밑에 찾아보니까 어느 날 금액이 되죠? 상속 개시. 왜? 취득세에서는 이 날을 취득한 날로 보자겠으니까. 나중에 5억에 팔았더라. 5억에서 얼마 빼줍니까? 2억 원. 2억 원 찾아보니까 역시 상속 개시이더라. 왜? 양도세에서도 취득한 날을 상속 개시일로 보자고 했다. 두 번째 증여. 증여한 사람을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 증여에 따른 절차, 당사자 간의 계약을 하는데 2억짜리였습니다. 등기를 나중에 했다는 얘기죠. 땅 가격이 3억 올랐다. 그래서 나중에 5억에 판다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수증자. 무슨 세금 또 낸다고요? 취득세. 근데 취득세는 얼마에 대해서 과세하는가? 2억 원. 2억 원 찾아보니까 계약일. 그래서 지방세인 취득세에서는 이 날을 취득한 날로 보는 거다. 나중에 양도세 5억에서 얼마 빼줍니까? 3억을 빼주네요. 3억 어디에 있는가? 증여를 받은 날. 왜? 양도세에서는 이 날을 취득한 날로 보자고 했으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을 때 취득 시기 문제가 나옵니다. 취득 시기 문제. 그러면서 증여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확인해라? 이제 이해됐으니까 문제 푸는 거 빨리 풀어야죠. 취득 시기. 증여일 때는 취득세 문제인지 양도세 문제인지. 취득세에서 취득 시기는 계약일. 양도세에서 취득 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 되시겠죠? 자, 그 밑에 3번에 신축. 우리 처음 보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 건물을 신축했더라. 그러면 구청을 먼저 찾아가는 거죠. 구청 가서 준공검사를 먼저 받습니다. 똑같은 말이 사용 승인을 받는 거죠. 요걸 첨부해서 등기소에 가서 보존 등기합니다. 절차 기억하는 겁니다. 그럼 세법에서는 취득했을 때 등기는 중요한 게 아니죠. 언제가 중요한가? 준공검사 받았을 때. 따라서 취득 시기는 언제 되는가?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 날과 사실상 사용한 날을 비교합니다. 둘 중에 빠른 날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빠른 날. 자, 4번은 토지의 지목 변경. 아까 임야, 산을 깎았죠? 그래서 뭘로 바꿨다고요? 대지로. 그러면 취득세 내야 되는데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에 동그라미. 빠른 날로 갑니다. 근데 예외 보니까 토지 지목 변경 이전에 먼저 사용하더라. 그러면 사실상 사용일이 앞서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5번에 연부 취득이죠. 칠판으로 오실까요? 나중에 요약집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토지를 300억 주고 취득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 보니까 계약 조건이 어떤가? 1월 1일 날 100억. 1년 지나서 1월 1일 날 100억. 또 1년 지나서 1월 1일 날 100억을 지불합니다. 그러면 1년 지나고 2년 지났죠. 2년 이상 1년 단위로 돈 주는 거, 이걸 뭐라 부르는가? 연부 취득이다. 그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 사례 기억하면 편합니다. 토지 300억짜리 난 취득해. 어떻게 하는가? 100억, 100억, 100억 이렇게 지불하더라. 그러면서 나중에 이 단어 알고 있어야 됩니다. 1월 1일을 뭐라 부르는가?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이다 라고 부르고, 100억 원의 이름을 뭐라 부르는가? 연부 금액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취득 시기 따져야 되겠죠. 취득 시기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인 1월 1일, 1월 1일, 1월 1일 취득한 날입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은 뭘로 하는가? 연부 금액인데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100억, 100억, 100억이 과세 표준. 자, 그러면 이 화면 보시면서 이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아까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한 사람이 계산하는 거죠? 언제까지 신고 납부죠?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인이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죠? 그러면 연부 취득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1월 1일 날 100억 줬죠. 그만큼을 취득한 거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60일 이내 100억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얘기고, 또 1년 지나서 1월 1일 날 100억만큼 지불한 거죠. 요만큼 취득했으니까 역시 이때부터 60일 이내 100억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걸 뭐라 부르는가? 연부 취득이라고 부르고. 자, 그럼 6번 매립 간척 원시 취득이죠. 취득한 날은 언제가? 공사준공 인가일입니다. 공사준공 인가일. 그런데 그 전에 사용승낙 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했더라 그러면 빠른 날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빠른 날이 취득한 날이 됩니다. 자, 올해 우리 시험에 출제됐던 거 1번 문제, 지방세법상 취득시기라는 설명으로 틀린 거. 어디에 동그라미? 취득시기. 그러면서 취득시기 문제 풀 때는 양도세 묻느냐 취득세 묻느냐. 지방세법이라 되어 있죠. 이런 건 취득세를 묻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취득세라고 줄 수도 있고 지방세법상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지금 38페이지 맨 위에 취득세 취득시기 푸는 방법이 뭐라고요? 무슨 취득인가? 어디선가 들리는 국수공판장 아직 나올 때 아닙니다. 취득시기 문제 풀 때는 무슨 취득인가? 연습해 볼까요? 1번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 몇 번에 있고, 찾아보자. 2번에 무상승계, 그 중에 상속은 상속계실 맞고, 2번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키워드는 공매. 이제 나와야죠. 국수, 공판장,
몇 번에 있다? 1번. 유상승계 취득에. 공매는 국수, 공판장. 취득한 날이 언제죠? 사실상 잔금 치른 날. 따라서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그런데 등기가 앞서는 날이죠. 따라서 둘 중에 빠른 날 맞고. 3번의 키워드는 건축물을 건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몇 번 케이스다? 3번에 자가 건축물의 취득, 신축이 되겠죠. 따라서 언제 되는가? 사용 승인서를 내준 날인데 그 전에 임시사용 받았더라 그러면 빠른 날이 된다는 겁니다. 4번은 민법, 재산분할. 기억날 단어? 지금부터 우리끼리의 법을 정하겠습니다. 제 요약집에 없는 게 나오더라 그러면 외치시면 됩니다. 통과라고. 영어도 괜찮습니다. 패스도. 통과고. 5번은 관계법률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 원시겠네요. 몇 번 케이스다? 6번 매립간청. 취득한 날은 등기일입니까? 빠른 날이라고요? 공사 준공 인가일. 공사 준공 인가일. 틀린 거 찾아라 그러니까 정답은 5번. 비록 4번 몰랐어도 답 맞추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 예?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예. 자, 한 장 넘겨서 39페이지. 핵심 5 취득세 과세 표준. 여기는 이해를 했더라 그러면 아주 쉬운 파트고 이해를 안 했더라 그러면 나올 때마다 틀리는 파트입니다. 자, 칠판을 오시면 A가 B한테 땅을 5억에 팝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보면 사람들이 다운 계약서 작성할 때가 있죠. 다운 계약서가 뭐죠? 뭐 땅을 5억에 거래했는데 계약서에다가 4억에 거래했다. 이렇게 적는 것을 다운 계약서. 다운 계약서 왜 작성합니까? 파는 사람은 양도세 줄이려고 하고 취득한 사람은 취세 줄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법에서는 이 두 사람을 믿어줄 거냐 안 믿어줄 거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믿어주는 존재 현관 배치를 해볼까요? 아까 보신 국, 수, 공, 판, 장, 검증의 동그라미. 믿을 만한 존재인 국수, 공판장, 검증일 때는 뭘로 하는가?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갑니다. 이에 반해서 국수, 공판장, 검증, 이외자, 개인간의 대표인데 원칙은 신고가액을 가고 예외가 시가표준액입니다. 와닿지가 않죠? 네. 확인해 볼까요? 국이 뭐죠? 국가. 국가가 뭡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이거다. 국가만 외칩니다. 그러지 마시고 국가, 지자체, 조합, 으로부터의 취득. 또 국가 그러니까 지자체, 조합 그러지 마시고 자 확인합니다. B가 국가로부터 땅을 5억 주고 샀다는 얘기죠. 5억을 뭐라 부르는가? 사실상 취득가격. 예? 어느 날 B가 국가의 땅을 5억 주고 사는데 국가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운 계약서 작성해 보자고. 말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작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때는 항상 뭘로 하는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가는 겁니다. 수는 통과하고 공이 뭐죠? 공매, 경매로 낙찰받았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공매, 경매 입찰해서 이 땅을 5억에 낙찰받았습니다. 낙찰 금액을 뭐라 부르는가? 사실상 취득가격. 그 금액은 조작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밑에 적어놨지만 믿을 만한 존재, 국수공판장 검증일 때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가표준액과 비교는 안 합니다. 항상 뭘로 하는가? 사실상 취득가격. 그러면 잠시 뒤에 시가표준액 공부할 건데 예를 들어볼까요? 조금 전에 국가로부터 땅을 5억 주고 샀습니다. 5억 이름이 뭐라고요? 다시 국가의 땅을 5억 주고 샀어. 5억 이름은 사실상 취득가격이야. 그런데 그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6억이라고 볼까요? 6억. 다시 한번 국가의 땅을 난 5억 주고 샀어.
근데 시가표준액이 6억이야. 과세표준 얼마다? 국가의 땅을 돈 주고 샀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실상 취득가격 5억이야. 시가표준액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비교하지 말고 항상 사실상 취득가격. 다시 한번 국가의 땅을 5억 주고 샀다. 5억의 이름은 사실상 취득가격인데 그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6억짜리였어. 그래도 과세표준은 5억 원. 왜? 조작 가능성이 없으니까. 또 다른 얘기. 공이 뭐라고요? 내가 공매, 경매로 낙찰받았어. 5억에 낙찰받았다고 볼까요? 5억의 이름이 뭐다? 사실상 취득가격이야. 그런데 그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6억이라고 볼까요? 시가표준이 6억짜리인데 나는 낙찰을 5억에 받았죠. 과세표준은 5억 원. 믿을 만한 거니까. 대신 이외이자 개인가일 때는 원칙은 신고한가액, 예외는 시가표준액인데 항상 시가표준액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큰 금액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내가 A도 개인이고 B도 개인이야. 개인 간의 거래죠. 힌트는 여기네요. 그런데 둘 간의 거래한 금액이 5억입니다. 그런데 토지의 시가표준을 허용해봤더니 시가표준액이 4억이라고 볼까요? 다시 한번 A, B 개인입니다. 실제로 거래한 금액이 5억인데 시가표준액은 4억입니다. 정답은 5억. A도 개인, B도 개인입니다. 실제 얼마 샀다고요? 5억인데 이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6억이라고 볼까요? 6억이더라. 과세표준은 6억. 그래서 두 번째 표에 제가 정리해놨지만 취득세 과세표준 문제 풀 때 푸는 요령, 국수판정 검증은 시가표준액과 비교하지 않고 항상 사실상 취득가격. 이에 반해서 개인 간일 때는 요게 키포인트.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결론은 뭔가 둘 중에 큰 금액.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분위기상 시가표준액이 막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3주 전에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40페이지에 핵심 6,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취득가격 범위로 되어 있죠. 이건 다음번으로 제가 넘기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서 41페이지. 부동산의 평가, 별표 3개. 이거 내년 영순입니다. 어저께 뉴스 보셨죠? 바로 그 얘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세법 공부하면서 부동산의 평가, 얼마짜리로 볼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시세와 똑같은 말은 시가.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법전에는 시세란 말은 안 씁니다. 시가란 말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저 바깥에 38번지 땅이 있다. 시세가 1억짜리라고 볼까요? 그런데 갑이 볼 때는 1억 1천이야. 을이 볼 때는 9천이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시세의 문제점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그리고 변동성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다 세금을 계산하면 맨날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발 양보해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 그러지 말고 일정하게 금액을 정해놓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8천만 원 정했다고 볼까요? 그럼 1년 동안은 내가 봐도 8천만 원이고 남이 봐도 8천만 원 통일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이때 통틀어서 그 단어를 뭐라고 하는가? 공시가격이다 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계속 지금 뉴스에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공시가격을 국세에서는 기준시가라 부르고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이라 이름만 바꿔서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거 양도세. 양도세는 국세죠. 그래서 양도세 공부할 때 기준시가 나왔었죠. 뭐 공부하실 때? 이게 과거를 부르면 안 되는데. 축의 순서 매, 감, 환, 기. 그 기가 기준시가. 그리고 필요경비 계산공제. 답답하게 참아야 된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취득가액이 실거래가가 아닌 추계일 때 법에서 해주는 거. 그게 바로 필요경비 계산공제였어. 얼마 해주는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공제율 3%. 양도세 나온 단어죠. 대신 오늘 공부하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다 지방세니까 거기서 무슨 단어 쓰는가? 시가표준액. 그런데 참 희한한 거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인데 거기서는 기준시가만 안 씁니다. 무슨 말 쓰는가? 공시가격. 공시가격. 그러면서 이번에 뉴스에 봤더니 내년부터 공시가격을 현실화시킨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는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낮은 지역은 50%, 60% 그밖에 안 잡혀져 있지만 내년부터는 공시가격을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많게는 시세 대비 70에서 80%까지. 그럼 결론은 세금 많이 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 시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영순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공부할 때 각 자산에 대한 얘기, 토지, 개별 공시지가 매년 5월 말에 얼마짜리 고시한 달이 있었죠. 그때 쓰는 말이 개별 공시지가. 그러면서 표현은 토지의 기준시가를 뭐라 부르는가? 개별 공시지가.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에 대해서 매년 4월 말에 얼마짜리 고시한 가격을 뭐라 부르는가? 개별 주택가격이라 부른다. 그래서 단독주택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단독주택의 시가 표준액도 개별주택가격.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죠. 매년 4월 말에 고시합니다. 고시된 금액을 공동주택가격이라 부른다. 그러면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공동주택가격이고 공동주택의 시가 표준액도 공동주택가격. 확인되시죠?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저 바깥에 땅이 있네요. 시세가 1억짜리입니다. 그런데 개별 공시지가가 7천만 원 고시되어 있다고 볼까요? 다시 한번 시세는 1억짜리야. 개별 공시지가가 7천만 원 돼 있어. 기준시가 얼마다? 7천만 원. 시가 표준액 얼마다? 7천만 원. 아시겠습니까? 네.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니죠? 3주 전에 봤던 거. 그러니까 2달 동안 학원 다니시면 제가 중요한 거는 계속 이렇게 반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들을 때 잘 모르겠어 그런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좀 지나면 또 나오니까. 네. 그러면서 지금 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해볼까요? 이번에 제가 국가로부터 땅을 샀습니다. 5억 주고 샀습니다. 5억에. 그런데 그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6억짜리입니다. 저 취득세 과세 표준 얼마죠? 5억 원. 이런 거 답할 수 있어야 된다. 조금 전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 누구로부터 취득이냐? 믿을 만한 존재, 국수, 공판장, 검증이었었어. 항상 뭘로 하는가? 사실상 취득가격 그리고 시가 표준액과 비교하지 않는다. 살짝 말을 바꿀 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국가의 땅을 5억 주고 샀어. 사실상 취득가격이죠. 개별 공시지가 시가 표준액이 6억짜리여도 나한테 과세 표준은 5억이야. 똑같은 얘기로 내가 개인 간의 거래입니다. 얼마 주고 샀는가? 5억 주고 샀다 볼까요? 그런데 개별 공시지가가 6억짜리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 과세 표준은 얼마가 된다? 6억. 왜? 개인 간일 때는 뭐랑 비교한다?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시가 표준액보다 높은 금액이면 괜찮고 시가 표준액보다 낮은 금액일 때는 시가 표준액을 과표를 한다. 그리고 시가 표준액은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다. 토지일 때는 개별 공시지가, 단독일 때는 개별주택 가격, 공동일 때는 공동주택 가격. 확인되시죠? 그래서 재작년에 출제됐던 거. 국가로부터 유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표를 한다. 저는 뭐부터 보는가? 이 문제는 취득세 문제였습니다. 요거부터 봅니다. 과세 표준. 그러면 여러분 교재 40페이지 나오는 것처럼 아니 39페이지 취득세 과세 표준 뭘 기억하시면서 다운 계약서. 사람들이 다운 계약서 작성하다 보니까 우리 세법에서는 믿어줄 거냐 안 믿어줄 거냐 그렇게 출발하더라. 믿어주는 존재 국수, 공판장, 검증은 시가 표준액과 비교하지 않고 항상 사실상 취득가격이 가표야. 그런데 국수, 공판장, 검증 2회제할 때는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에 높은 거로 봐. 그런 게 나오는 파트가 뭐라고요? 과세 표준. 근데 봤더니 국가로부터 국수, 공판장, 검증에 속하니까 항상 뭐가 되는가?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이 과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쪽 파트는 이해를 했더라 그러면 나오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됐더라 그러면 나올 때마다 계속 틀리는 파트. 네. 확인되셨죠? 네. 자, 마지막으로 세율까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42페이지 핵심 7 취득세 세율 별표 3개. 42페이지에 취득세 세율 별표 3개. 어떻게 형광펜 갖고 계시는가요? 네. 저처럼. 네. 이쪽 파트는 큰 제목이 중요하죠. 1번은 표준세율, 2번은 중과세율, 3번은 세율의 특례. 그리고 우선순위 표준세율 별표 3개, 세율의 특례 별표 2개, 중과세율은 통과. 나중에 시간 없다. 제일 먼저 어디 암기하시고? 표준세율. 좀 시간 남을 때 세율의 특례. 시간이 더 남더라 그래도 중과세율은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목만 보셔라. 표준세율이 있고 중과세율이 있고 세율의 특례가 있다. 자, 먼저 표준세율은 나중에 정리될 겁니다.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더하거나 뺄 수 있다. 그런 것을 탄력세율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 칠판 요거 토요일 토자 아닙니다. 더하거나 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두 번째는 중과세율인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치성 재산, 과밀 억제 권역, 그리고 대도시. 옆에 봤더니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 더하기 8%로 되어 있죠. 8%의 동그라미. 그리고 8% 표현 방식 옆에 적어놨습니다. 2%의 4배, 2% 동그라미. 2% 이름 계속 읽어볼까요? 중과 기준 세율이라 부른다. 2% 이름은 중과 기준 세율. 그러면 2%의 4배 해볼까요? 2 곱하기 4는 8. 그래서 8%가 되는 거다. 표준세율에 8%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4배를 뭐라 부른가? 100분의 400이라 부른다. 그 밑에 과밀 억제 권역 대도시가 있죠? 자, 그 밑에는 세율의 특례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준세율 빼기 2%짜리가 있고 또 하나는 2%의 동그라미. 역시 이름 계속 불러봐야 됩니다. 2% 이름이 뭐다? 중과 기준 세율. 중과 기준 세율. 큰들 잡았죠? 바로 밑에 1번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 표준세율의 동그라미. 잠깐만 칠판 오시면 할 때마다 안타까운 기겁니다. 표준세율 암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표준세율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취득의 구분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사실상의 취득, 취득의제. 사실상의 취득에는 원시득과 승계취득.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 표준세율도 무슨 취득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엔 다 암기돼야 됩니다. 저 원망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상속받아도 따라 하시는 건 아니고 상속받아도 취득세 되는 거죠. 납세 의무자는 그런 대답이 나와야 된다. 야, 상속받았어. 상속세 내다 끝나는 거 아니야. 취득세 내야 돼. 납세 의무자는 상속이. 취득 시기는 상속개실. 좋다. 세율은 농지일 때는 2.3% 내라고 합니다. 농지 외에는 2.8% 흘러가는 겁니다. 두 번째, 증여받아도 취득세 냅니다. 누가요? 수증자가. 준비하시고 취득 시기는 계약일, 계약일. 왜? 지금 얘는 취득세니까 이런 걸 좀 해주셔라. 그래야지 앞뒤가 연결된다. 증여받았다. 일반적인 경우는 3.5%입니다. 그런데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으면 세금 좀 줄여줍니다. 2.8%. 그 다음 원시득, 신축과 재축. 아까 건축의 구분 5가지가 있었죠. 신축, 증축, 재축, 개축, 이전. 이 중에 신축과 증축, 재축을 왼쪽으로 보내서 원시득. 그것 뺀 나머지는 취득의제. 표현은 건축, 가로 열고 신축, 재축, 제외라 불렀다. 이렇게 구별했던 이유가 뭐죠? 여기까지 우리가 한 개죠.
과세 표준은 왼쪽일 때는 소요된 비용, 취득의제일 때는 증가한 가액. 대신 양쪽 모두 다 세율은 2.8%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신축, 재축했더라 세율은 2.8%.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표, 건축, 가르고 신축, 재축, 제외. 왼쪽 칸이었다, 오른쪽 칸이었다. 자, 여러분 기준으로 건축에는 신축, 증축, 재축, 개축 기준이 있죠? 신축과 재축은 원시취득. 그걸 뺀 나머진 취득의제. 표현의 방식은 건축, 가르고 신축, 재축, 제외. 여러분 기준으로 오른쪽입니다. 그건 취득의제인 건 아시겠죠? 그런데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 증가된 부분을 포함시킵니다. 어디에 포함시킨다? 신축, 재축에. 뭐 따질 때? 세율 따질 때. 결론은 똑같이 2.8%. 다녀올까요? 35페이지. 35페이지. 맨 위에 3번. 건축의 구분. 신축, 증축, 재축, 개축, 이전이 있죠. 신축과 재축은 왼쪽이라고 하죠. 왼쪽입니다. 원시취득. 그걸 뺀 나머지는 오른쪽에 취득의제. 건축, 가르고 신축, 재축, 제외라 부른다. 두 가지 차이점. 과세 표준은 원시일 때는 소요된 비용, 취득의제는 증가한 가액. 대신 다행스러운 거. 세율은 똑같이 2.8%. 칠판 신축, 재축은 2.8%야. 그런데 건축, 신축, 재축, 제외. 지금 보신 표의 오른쪽 칸이지 않습니까? 걔네 소속은 어디다? 취득, 의제야. 근데 지금 봤더니 포함시킨대. 어디에 포함시키는가? 여기에. 뭐 따질 때? 세율 따질 때. 결론 맨 밑에 있는 것처럼 모두 다 2.8%. 예? 예. 이럴 땐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다시 원위치. 42페이지가 되겠죠? 40페이지 표준세율 4번에 공임을 분할하면 2.3% 내라고 합니다. 5번에 합임을 초임 분할은 2.3%고. 자, 6번, 7번 묶어놔야 되겠죠? 6번은 유상승계. 유상승계 대표 매매, 교환, 현물 출자 있죠? 농지는 3% 내라고 합니다. 농지 외의 것은 4% 내라고 합니다. 대신 7번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더라. 유상 동그라미, 주택 동그라미. 유상, 주택은 가액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6억 이하짜리 취득하면 1%고 6억 초과 9억 이하짜리는 2%고 9억을 초과하는 것은 3% 내라고 합니다. 저도 이거 하면서 안타깝습니다. 암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입문 과정에서는 암기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시간을 갖고서 계속 해드릴 거니까 암기될 겁니다. 네? 서운하다고요? 오늘 다 암기하고 하자고요? 오늘 밤 새야 됩니다.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암기했다고 다음 주에 기억도 안 나니까 큰 틀 보셔라. 대신 이런 문제를 찾아볼까요? 올해 기출문제였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거. 어디에 동그라미? 취득세 표준세율. 42페이지 같이 찾아볼까요? 푸는 요령이 뭐라고요? 무슨 취득인가? 42페이지의 표준세율. 1번은 상속. 그 밑에 증여. 그 밑에 원시적인 신축과 재축. 그 밑에 4번의 공인의 분할. 5번은 합의물 총일 분할. 6번은 유상승계. 7번은 유상으로 주택 취득한 경우죠. 어디 소속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거. 연습하고 가겠습니다. 1번은 상속. 몇 번? 1번. 농지는 계속 읽어라. 농지는 2.3이고 농지 외의 것은 2.8%. 상속받았어? 건물을. 농지가 아니네요. 2.8%. 되시겠습니까? 2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해서 건물 취득합니다. 키워드는 기부. 여러분, 기부는 공짜로 받는 거죠. 42표에서 2번의 증여에 속합니다. 공짜로 받는 거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3.5% 안 읽으실 겁니까? 증여 3.5%죠.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2.8%. 나중에 정리드릴 겁니다.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 법인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프로다? 2.8%고. 3번 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농지를 취득하네요. 키워드 공유수면을 매립했다.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최초로 내 명의가 되네요. 원시 취득에 속하겠죠. 따라서 표에서 3번 원시 취득은 2.8%. 4번 유상거래를 원유로 지방소비에 따른 취득 당시 가액이 9억 원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키워드는 유상, 주택. 42페이지 표에서 7번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했다. 뭐 확인해라. 얼마 주고 샀는가? 9억 원. 6억 이하짜리는 1%고 6억 초가 9억 이하가 2%. 9억 원은 9억 이하에 속하는 거죠. 정답은 2%고. 5번 유상거래를 원유로 농지 취득합니다. 키워드는 유상. 그러면 42페이지 표에서 6번 유상의 농지니까 3%. 예? 그래서 아까 저도 입문과정 때 뭐 이런 거 여러분 다음에 하시죠? 이렇게 넘어가면 좋을 텐데 그래도 우리 조금 지금 배고픈 거 참으면서 한 번에서 살짝 보자. 대신 암기는 나중에 되니까. 지금 이거 보는 것과 안 보는 차이는 엄청나다는 겁니다. 표준세율이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한 장 넘은 43페이지 중과세율이죠. 중과세율. 중자의 동그라미. 중과세율이라는 것은 무겁게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1번 사치성 재산 별표 쳐놓으시고 5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이 5가지를 사치성 재산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요거 취득했을 때는 결론 표준세율에 8% 더합니다. 지금 이제 말 못하겠는데요. 암기라고 하니까 진짜 표정 싹 바뀌시면서 대신 그냥 들어만 두시는데 우리 아까 양도세 공부할 때 실거래가 9억 초과하는 거 뭐라 불렀죠? 양도세 공부하실 때 내가 9억을 초과해서 팔았어. 그때 쓰는 말이 고가주택 양도세에서. 대신 지금은 취득세. 취득세에서는 고가주택 그런 말 안 씁니다. 고급주택이다 이런 단어 씁니다. 예. 그러면서 들어만 두시는데 아까 양도세에서는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 얼마 초과해서 팔았다고요? 9억 원. 취득세에서 고급주택은 얼마에 취득했는가 중요치 않습니다. 나중에 기본세 살짝 보여드릴 텐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 그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에스컬레이터, 수영장 그런 게 하나 이상 있는 거 그런 걸 뭐라 부르는가? 고급주택. 그러니까 개념은 뭐냐? 양도세에서는 고가주택이라 부른다. 취득세에서는 고급주택이라 부른데 두 개는 똑같은 게 아니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만 판단하시고 일단. 자, 두 번째 과밀 억제 권역은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서울특별시와 인근 수도권이고 3번의 대도시도 마찬가지. 대신 그 밑에 세율의 특례 별표 2개짜리죠. 세율 특례는 2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는 표준세율 빼기 2%. 두 번째는 2%의 동그라미죠. 2% 이름이 뭐라고요? 중과 기준 세율. 그러면서 결론은 양쪽 다 암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1번은 6가지가 있죠? 2%짜리 몇 가지가 있죠? 4개. 그럼 여러분은 많은 6개 암기하실 겁니까? 적은 4개 암기하실 겁니까? 4개짜리. 물론 4개보다 더 많지만 우리 시험에선 이 4개에서 주로 출제합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까 2% 이름은 중과 기준세요. 개수가 뭐였죠?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가설했어. 그때 쓰는 말이 개수. 준비하시고 임차인이 돈 냈어. 그래도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건물주인. 건물주인을 뭐라 부르죠? 주체 구조부 취득자. 그렇게만 발음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세율은 무조건 2%. 네. 두 번째, 토지 지목 변경. 임야, 산을 깎아서 대지로 바꿨어. 취득한 거로 봐서 취득세 내는 거죠? 세율은 무조건 2%. 중과기준세율이고. 3번에 과점주주. 매년 출제하는 거죠? 지분 비율이 50%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세율은 무조건 2%. 그러면서 이거 나올 때마다 설명드리는데 과점주주 최초일 때는 모두 그러니까 최초로 과점주가 되었어. 60%가. 그럼 지분 비율은 60% 모두. 증가된 경우는 증가분. 헷갈리는 거 설립 당시 과점주주는 납세 의무가 없다. 이때 설립일 땐 최초란 말 쓰는 거 아닙니다. 처음.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이 50%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야. 우리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거 최초로 과점되면 지분 비율 모두에 대해서 이미 과점주자가 추가적에서 증가되었을 때는 증가분. 다만 법인 설립 당시 과점주주는 납세 의무가 없어. 4번은 다음번에. 지금 암기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이런 내용 뒤에 거 연결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4번 세율 적용인데 1번은 탄력세율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장은 조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취득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더하는 것을 가, 빼는 것을 감이란 단어 쓰는 거죠.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 이걸 뭐라 그러는가? 표준세율. 그리고 2번 같은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이 해당되더라 그러면 그 중에 높은 세율을 중요합니다. 높은 세율. 여기까지만. 예. 고생 많으셨고. 예. 자, 다음 주에는 요거 하나만 표현 정리하면 됩니다. 예고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본인이 계산한 거래. 취득한 날부터 60일까지. 그럼 만약에 안 하면 어떡할 거야? 가산세. 거기서 보내겠죠? 안 내면 어떡할 거야? 가산금 붙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하나 돌아버릴 건 뭐냐? 내년에 지방세는 이렇게 똑같습니다. 대신 국세가 바뀝니다. 여기에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을 합쳐가지고 납부 지연 가산세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결할 때는 취득세와 한꺼번에 한 큐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공부하시고 그 다음은 취득세, 비과세 공부하면 취득세 다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등록면허세 한 문제 나오는 거 제가 설명드릴 것이고 그 다음은 재산세 세 문제 나오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아무래도 내년엔 한 문제 이상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문제 반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재산세와 종부세는 한 큐에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놓고서 조세 총론에서 한두 가지 설명드리면 다 끝납니다. 뭐 끝낸데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다음 주에 결석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힘은 들지만 끝은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